예루살렘 북서쪽 팔레스타인의 소유가 된 땅 기브온. 기브온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태양이 머물렀던 기적의 현장이자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 지혜를 선물받았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과거를 지키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 성지가 좋다. 오늘은 기브온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굳게 닫혀있던 이스라엘 성지의 문도 다시 개방된다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더워져가지고 네. 장소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사님 한동안 이스라엘 성지문이 닫혔는데 지금은 좀 개방이 됐나요? 이제는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은 이제 풀렸고요. 네. 다만 이제 교회라든지 국립공원이 이제 일부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네. 곧 다 열리겠죠. 네, 앞으로 성지 현장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많이 더워졌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운 건가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또 이제 예년 기온이면 한 27도 내외인데 거의 10도나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에 들어서고 있어요. 네, 38도라니 날씨가 더워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문할 곳은 어딘가요? 아주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으로 갑니다. 네, 기브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기브온은 이 솔로몬이 왕에 이제 취임을 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네, 이제 이 부와 모든 것보다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네, 하고 구한 곳이고요. 네. 예루살렘에서는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팔레스타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거리는 가깝지만 돌고 돌아서 가야만 되는 곳인데 아주 오늘 특별한 곳입니다. 네, 기브온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나비 사무엘에서 내려다본 기브온의 모습인데요. 아직 그 광활한 평야 위에 해발 60여 미터의 우뚝 솟은 그러한 그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이 기브온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고대 성전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은 이 팔레스타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팔레스타인 쪽 검문소를 들어와서 이렇게 장벽을 타고 올라가죠. 맞아요. 2005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한 15분이면 기브온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장벽으로 분리가 돼서 돌고 돌아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기브온에 도착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그대로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로마 시대 때의 건물 더미 위에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기브온 언덕의 남쪽은 이렇게 이제 농지 그리고 밑에 농지가 있고 저 북쪽으로 이제 현대 마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제 지금 이 드론에서 보는 이 밑에 물 저장고와 터널이 아주 괄목할 만한데요. 이미 솔로몬 3000년 전의 기브온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고대의 오래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 자체가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성읍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브온의
가장 그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던 곳은 로마 시대입니다. 시대 때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로마 시대 때에 엄청나게 큰 건물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건물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아주 오래도록 사람이 살아온 도시가 기브온이라는 겁니다. 예, 현대 도시는 엘집이라는 이제 아랍 마을인데, 예, 고대 기브온이 이렇게 거대했던 이제 유적지가 있으면서 이제 현대에는 이거를 이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돌계단으로 쓰던 옛 마을의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있네. 이야, 사람들이 최근까지 거주했던 아주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집이죠, 집. 네, 이거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일반 개인의 가옥에 쓰기에는 잘 닦인 돌들, 이런 걸 보면 이 인근의 왕궁이라든지 거대했던 건물들에서 이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문집 문에 고리 있죠? 문 고리 이렇게 돼 그렇죠. 있고. 야, 이거 보시죠. 또 집에 들어오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이 저것도 보시죠. 아주 건물이 정교하게 지어진.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 굉장히 그 규모가 있었던 도시였던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기브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이제 불과 30년만 해도 이곳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아버지가 살던 집이랍니다. 규모도 있고 전망도 좋고. 예. 마침 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러한 돌들이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곳에도 이렇게 이 로마 시대 때의 컬럼, 이 기둥이 있었던. 그렇죠. 보면 이곳조차도 거대했던 건물의 또 하나의 위층이죠. 이곳에 보면 저쪽 나미 사무엘, 예.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그렇죠. 이 주변이 가장 잘 보이는, 정말 이 기브온 자체가 위치가 사방에 탁 트인 그런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었고, 또 특히 이제 여호수아 때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을,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여기 현대 마을 북쪽에 이렇게 있고, 거대했던 로마 시대 때에 이렇게 건물들이 남아 있고, 그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최근까지 사람이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기브온 성읍의 핵심인 것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이 마을은 지금 보시죠.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내려온 건물들을 이제 일부 보수하고 재사용하고 보수하고 재사용하다가 한 20-30년까지만 해도 이게 실질적인 기브온,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돌집이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인근에 이게 이제 골목길인 셈이 골목. 예, 이게 골목이죠.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이 기브온을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다가 이제는 옛 건물을 이렇게 떠나서 새 건물을 사는데, 이야,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골목 걷게 되면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물을 이제 갔던 이제 상수도죠. 예. 수돗물지.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이것을 문화단지를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와 복구를 통해서 이 건물들을 보면 최근까지 이 방수를 하면서까지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이 지역을 버려두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죠. 기브온 마을의 강화까지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오래됐을 틀, 이렇게 맷돌 저기도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하기 이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제 유적지로 앞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거고요.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때,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시대 때까지 자료를 보면 이곳 기브온에서 많은 세금을 들였다는 기억이 나와요. 로마 시대 때의 건물도 보이지만 이렇게
엘보. 그렇죠. 이거는 십자군 시대 때에. 이렇게 받치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또 십자군 시대 때의 건물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침합니다. 아주 대대적인 이제 보수와 복구를. 이 건물에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이 문화센터로 새롭게 사무실과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아마 이제 좀 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이 기부원도 중요한 방문지가 될 걸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역시 이 한국인을 보면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사를 하다 보면 참 이 사진을 찍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물 저장고인데요. 1차 깊이가 10여 미터, 그리고 다시 계단을 타고 13m를 내려가니까 이 직경 11m에 20m가 넘는 이 물 저장고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기부원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이 물 웅덩이입니다. 그렇죠. 물 웅덩이이기도 하지만은 이곳에서 그 항아리의 손잡이에 기부온 L집이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이 되면서 이곳이 바로 이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렸던 이 1000번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부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야, 이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거대한 그 물 저장과 유적지가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주 기부원의 대표적인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물을 뚫어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 터널을 통해 물까지 갔던 이러한 것이 이제 무기토라든지 하솔에서 발견이 되죠. 게젤 등.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제 주전 7, 8세기경으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방문한 기부원입니다. 네. 한번 좀 더 자유로운 이제 왕래가 되면 이 기부원에 내려가셔서 지금부터 2700년, 800년 전에 만들어 오는 물 웅덩이, 그만큼 기부원이 규모 있는 성읍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층에 저장층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이 타원형으로 내려가면서 층을 만든 저장고입니다. 이 서늘한 온도로 이제 보관을 하던 층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좀 위쪽에서 한번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저장고가 저희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10m를 내려와서 다시 13m를 내려가는 그런 거대한 물 웅덩이였던 것이고, 아마 요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기브온의 샘, 기브온의 물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안내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만든 터널입니다. 그 터널이 거의 이제 한 90여 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 기브온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기토라든지 하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다윗 도시, 그리고 게젤 등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그 고대에 성 안으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이 이렇게 잘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곳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연결돼 있는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특히 요것은 이제 안이 어둡기 때문에 후레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자가 서베이를 통해서 알려졌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산 위에서 산 아래까지 통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네. 와, 한번 통과를 해보시죠. 아마 제가 혼자 했더라면은 못 갔을 터인데 아주 용감한 이 자매님이 인도했죠. 이 안에 계단을 또 만들었어요. 계단. 어떻게 이곳에 이런 터널을 만들었을까? 참 이 신비한 이 기브온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이렇게 93개의 계단 50여 미터를 파 내려가서 이곳에 못을 만들고, 자, 못이죠. 이제 물을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었고, 요것이 잘 이제 정비가 되고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을 한 후에 1천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얼마나 오래된 성읍임을 알 수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이러한 나무만 해도, 이 올리브 나무만 해도 몇백 년은 그렇죠. 된 고목입니다. 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 정말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를 보면 이 경건한 마음, 경외심이 이렇게 생기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곳, 바로 이 이것이죠. 포도주를 짠 엑기스가 이런 곳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또 다른 웅덩이가 이제 포도주 엑기스를 숙성시키는 포도주 저장고죠. 포도주 저장고. 근데 이곳에서 발견된 항아리 손잡이에서 기브온, 엘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맞아요. 솔로몬이 1,000번지를 드렸던 기브온이죠.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이 고대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성은 이 목록 중에 이 기브온이 꼭 나오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 것을 볼 때에 기브온은 정말 아얄론 평야에 또 아얄론 골짜기가에 있는 비옥한 성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What's the name of this town? 네. 엘집. 오늘날 우리는 이제 기브온으로 알고 가지만 현지인들은 엘집이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네, 아주 팔레스타인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마을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따뜻하고 친절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는데, 이게 이제 성 밖에 있는 이 물의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터널을 위에서 봤고요. 이제 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밖에서 바로 여기가 보는, 성 이제 밖에서 보는 이 기브온의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솟아나는 샘을 기브온 위쪽에서 터널을 파서 이 물을 끌어올라간 거죠. 아직도 물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기브온을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고, 이 보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이곳에서 솟아나고 이 물이 기브온을 그렇죠. 있게 한 거죠. 그 기브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읍이고, 이렇게 성읍을 멀리서 바라봐도 주변이 굉장히 비옥하고, 또 기브온 성 위에서 바라봐도 이 정말 다양한 밀, 보리, 또 포도, 올리브, 정말 다양한 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이제 오늘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면서도 이스라엘의 통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 추수철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기브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침 요것이 이제 추수철이죠. 굉장히 마을이 비옥한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이 만든 비옥한 토양, 그리고 아주 부부가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수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깔이 이렇게 이렇게 싱싱해요. 요 안에 이렇게 있네요. 오. 이거구나. 참 친절해. 막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아주 아삭아삭하고 싱싱한. 정말 맛있어요. 네, 아주 여유롭게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기브온,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만 없다면 네, 두 분이서 7명 낳았대요. 7명. 대박. 인고 부부예요. 이렇게 알함두릴라. 7명의 자녀를 둔 기브온에 농사짓는 팔레스타인 분을 이렇게 만났고요. 지브린 함드렐라. 슈크란. 이
기부원 앞뒤들 다 이분의 땅이래요. 넓어요. 농사도 짓고 또 저에게 그냥 선물도 주시고 오늘 이것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저녁 이걸로 먹었죠. 자, 어쨌든 이 기부원의 주변을 돌아보는데 이제 일단은 그 분리장벽 안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안으로 들어가서 접근이 가능했고요. 또 아직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이라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불편한 것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방문하기에 뭐 안전합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그리고 밭에서 본 거 이렇게 네. 정말 모든 게 1년 신기해요. 12달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채소든 과일이든 참 또 이게 이제 고구마를 제가 좀 사고 그냥 장도 볼 겸 또 팔레스타인 현지 가게도 좀 팔아줄 겸 우슬초, 이렇게 우슬초를 파네요. 네. 빵에 찍어 먹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이 팔레스타인의 마을에 가게 되면 그 전통 재래시장에 또 이렇게 오래된 이 가게에 가면 정말 이 팔레스타인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죠. 다 싱싱해요. 그 지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 토속적인 그런 그 현지의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 이 감도 또 이렇게 하고 또 종려 열매도 있고 그냥 이 기본에 지금 한 3, 4천 명이 살고 있는 이런 그 현대 마을이면서 그대로부터 이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마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죠. 다시 보는 기브온의 전경이고 어쨌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산당이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박사님.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겪고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라못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서 바로 이렇게 기브온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어서 이 입구가 허락된 곳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란디아라든지 라말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네. 뭐 한 20분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도착이 됐는데 지금은 돌고 돌아 1시간 이상을 걸리게 되고요. 또 초행인 경우에는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경험이 많으시고 길도 잘 알고 계신 박사님 덕분에 기브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와도 연관이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미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 때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와서 화친을 한 그러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 때에 이게 아얄론 골짜기가에 있거든요. 이 해와 달아 머물러라 했을 때에 해가 기브온가에 머물렀다 이런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기 때서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되었던 중요한 장소죠. 네, 태양이 머물렀던 역사적인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위치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중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네, 기브온의 오래된 집터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은 또 오래됐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짓기 바쁜데 3,000년이 지나도 손때 묻은 흔적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읍답게 계속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장벽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정상화되면
이 관광객 내지는 순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그 민속촌처럼 오래된 아마 오스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네. 그래도 옛 기부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원 전망도 보여주셨고 또 포도주를 생산하던 곳도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어느 제국에서 보더라도 탐날 수밖에 없는 기름진 성읍이었나 봐요. 그렇죠. 보통 이 골짜기가가 물이 흐르면서 땅이 비옥한데 이 기부원은 아얄론 골짜기가에 있고요. 또 이 포도주로 유명한 걸 보면 네.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기에 아주 적당한 선선한 그런 기온을 가진 것 같고 네. 특히 이 기부원은 지금이야 이제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지만 북쪽과 네. 동서남북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이제 곧 좀 정상화되고 순례의 장소로 기부원을 가신다면 생생한 이 기드온 전쟁의 때서부터 솔로몬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덕분에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이었는데 다음 시간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